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오늘 친형인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휴대전화 메시지상의 윤 과장은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대진 국장은 오늘 기자단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남석 변호사는 자신이 중수부 과장을 할 때 직속 부하였으며 형에게는 자신이 소개했고 윤석열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 과장은 윤석열 후보자가 뉴스타파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후배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남석 변호사도 입장문을 내고 사건과 관련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2012년 윤대진 과장이 자신의 형인 윤 서장을 만나 얘기 좀 들어봐 달라고 하면서 윤 전 서장을 소개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자는 뉴스타파가 공개한 인터뷰 녹취에서 중수부 연구관을 하다 막 나간 이남석 변호사에게 동생인 윤대진 과장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형인 윤우진 서장을 한번 만나봐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드러나며 위증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남부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에도 오후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새벽에 제주도와 강원 영동 지역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남부지방,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김태규였습니다. KBS 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3시 5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현입니다. 오늘 덥죠. 이런 날씨엔 옷 길이가 점점 짧아지기 마련인데 올 들어 이 경기 수원과 경남 창원을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반바지 차림을 권하는 분위기라고 하죠. 회사는 일을 하는 곳이니까 더우면 집중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하더라도 시원하게 입고 일하는 게 좋다. 아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반바지나 샌들을 착용하는 건 예의상 좋아 보이지 않는다. 소재가 시원한 것도 많은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반바지 차림을 두고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데요. 특히 이 선택의 폭이 좁은 남성의 경우 더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득 이 전국 일주 가족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이게 또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분위기 혹은 동료들의 생각은 어떤지가 궁금해서 오늘은 여름에 시원하게 입고 회사 다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문자를 받아보겠습니다. 단순하게 된다 안 된다 뭐 좋다 별로다 나쁘다 뭐 이렇게 답하지 마시고요. 내가 반바지 입고 출근해봤더니 업무 효율 면에서는 좋더라. 아니면 오히려 괜히 남들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였다. 이렇게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입고 회사 다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게 문자 주제인데요. 단답형 말고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서 주관식으로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유튜브 계정 통해서 또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1라디오,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보내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댓글 남길 수가 있는데요. 함께 문자 참여해 주시면 소개해드리고 또 저희가 또 추첨해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내해 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 혹은 하루 종일 이 청취율 전화조사가 올 수 있어요. 이때 전화 끊지 마시고 3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에서 방송되는 라디오 전국 일주를 5분 이상 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친절하게 답을 해주시면 저희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이 방송이 또 좋은 방송으로 채택이 되고 프로그램도 더 알차지고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소식 전해드릴 수 있거든요. 또 제작진들이 좀 힘을 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서울 지역 자사고 8곳이 교육청 평가에서 탈락해서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게 됐는데 네.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교들이 탈락하면서 후폭풍이 좀 거셀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보다 지금 더 많이 탈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울시 교육청이 어제 이제 그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이걸 열었고요. 서울시 내 자사고 13개 학교 가운데서 일단 8개 학교를 재지정해서 탈락을 시킨 겁니다. 네. 앞으로 이제 청문 절차를 거쳐서 교육부 장관이 이제 동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데 5년 전에는 사실은 8개 교가 재지정 철회가 됐고 그 가운데 최종적으로 6개 학교가 교육부 장관에게 올라갔는데 그때 교육부 장관이 동의를 안 해줘서 예. 다 살아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보수 정권이었다는 거죠. 이번 정부는 진보 정권인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또 자사고 폐지를 공약을 한 상황이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만 이제 그 재지정 취소가 되는 쪽으로 결론이 다 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파장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거고요. 네. 지금 뭐 안 그래도 지금 자사고 학교 당국이랄지 재학생이랄지 졸업생들이 상당히 지금 반발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전체 자사고가 전국에 42개인데 이번에 재지정 평가를 받은 곳은 24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11곳이 이번에 이제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서울시가 가장 많습니다. 8곳. 하지만 뭐 인천도 있고 안산도 있고 뭐 이런 식이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그 행정소송이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줄소송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춘천 레고랜드 사업 뭐 이게 꼬일 대로 꼬여버린 문제인데 네. 이 춘천 레고랜드 사업으로 강원도가 이 수백억 원대 소송에 휘말릴지도 모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강원도하고 강원중도개발공사가 STX 건설을 시공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멀린사가 직접 투자하는 쪽으로 방향을 이제 전환을 하면서 재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현대건설을 최근에 시공사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STX 건설 쪽에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본인들이 사업을 땄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현대건설로 시공사가 바뀌니까 이쪽에서 우리 그냥 있을 수 없다. 행정소송 제기하겠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이 소송이 진행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공사가 일단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낼 것이고, 또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고, 문제는 이제 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자칫 잘못하면 몇백억 정도 이 위약금을 물어줘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 개발공사 자체가 지금 재원 조달 능력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강원도민들이 이제 그야말로 세금 낸 거로 다 지금 메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네. 지금 벌어졌고요. 뭐 강원도 측에서 가능한 한 STX 건설을 일부분이라도 공사에 참여시켜서 소송으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의외로 원래 예정보다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네. 복잡하군요. 자, 이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이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에 수조 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뭐 이익이 발생하고 건설사랄지 아니면 시행하는 이제 뭐 한국 LH 공사라든지 이런 쪽에 이익이 돌아가는 거 어느 정도 국민들은 좀 이해를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경실련이 이번 같은 경우에 특히 문제를 삼는 것은 그 이익이 너무 과도하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일반 건설사들을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좀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LH가 그 민간 사업자들을 끌어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원래는 LH 공사가 단독으로 하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는 쪽으로 이게 사업 조정이 이루어졌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민간 건설사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느냐. 토지 판매 수익이 전체적으로 1조 4천억 원 정도 발생하는데 예. 그 가운데서 한 6,700억 원. 그러니까 거의 절반가량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돼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LH공사는 뭐 그야말로 어찌됐건 공사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건데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는 건 또 얘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뭔가 지금 그러니까 이권 개입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 LH공사, 민간건설사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예,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자, 충청권에서 최근 A형 간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 쪽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 A형 간염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만 8,480명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네. 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5.8배나 된다 그럽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거의 6배 가까이 늘은 예. 거죠. 이 원인을 그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원인 규명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별로 이렇게 봤더니 대전하고 세종 쪽에서 전국 평균보다 한 3배 내지 5배 정도가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뭔가 이쪽 지역에서 이게 많이 확산될 만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자, 그런데 보건당국이 아직도 그 원인을 못 찾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충청권 지역에서 왜 많이 발생하는지 지금 조사 중이라 그러는데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어찌됐건 이게 지금 발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청권에 계신 분들은 좀 특히 그 음식 섭취하실 때 예.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술잔도 가능하면 안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번에 또 특이한 점은 그러니까 A형 간염 환자 발생한 사람들 중에 3040 세대가 많다 그래요. 예. 예, 사실은 얼마 전에 그 홍역이 많이 돌면서 3040 세대가 그때 딱 그 홍역 예방 접종이 좀 불비해가지고 많이 발생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대분의 이 A형 간염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예. 이 나이대로 보면 지금 한창 아이들 데리고 여름 휴가철에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닐 그 세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분들 좀 휴가지에서도 각별히 좀 주의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감염 경로를 좀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전라북도 식수원인 그 용담호에 이 수상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이게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그런 호수나 이런 데도 지금 태양광 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해서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지역마다 많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늘이 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호수에 햇빛이 충분히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생태계에 영향을 그래서 줄 수 있죠. 그렇죠.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게 한 부분이 있고 또 태양광 패널에서 약간 좀 발암물질이랄지 예. 뭐 이런 중금속이랄지 이런 게 좀 포함이 돼서 이게 이제 오래될 경우에 호수로 이제 스며들 우려가 있다. 뭐 이제 이런 우려가 지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식수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식수원. 네. 그냥 일반 그 호수도 아니고 식수를 취수하는 그런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이 용담호가 전라북도 지역에만 식수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 충남 지역에도 공급을 합니다. 네. 전부는 아니고 충남 이제 일부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굉장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주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역 뉴스 브리핑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네, 라디오 전국 일주 일라디오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늘 들어오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박 PD님 남성이세요? 여성분이세요? 라고 했는데 예, 박재식 프로듀서 남자입니다. 예, 저희가 이 댓글을 상당히 열심히 달아주고 있어요. 박 PD의 세상 읽기라는 아이디로 열심히 또 여러분들의 글에 또 댓글을 달아주고 있는데 남자분이라는 거 궁금하셔서 제가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문자 주제가 여름에 시원하게 입고 회사 다니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는데요. 9096님이 그래도 직장인데 단정한 옷차림이 좋을 것 같아요. 직원인지 아르바이트생인지 고객인지 알아볼 수 없어서 전 반대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2885님 지금은 정년퇴직했지만 퇴직 전 다니던 직장에서 여름엔 자율복장으로 근무했어요. 업무 능력 많이 올랐습니다 하면서 찬성 의견 주셨고요. 8026님 격식 없이 시원하긴 하겠지만 상대가 보기에 좀 격이 없어 보이더군요. 더운 날씨에 경제를 생각해 바꿔보는 거 그래도 찬성합니다. 라는 의견이세요. 0005님 찬성하신다고요. 아니 이 기회에 자유복장 어떨까요? 제복이나 작업복이 필요한 업종을 제외하고 외형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금씩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요. 특별히 남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그런 복장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 3033님 반바지 입고 출근해요. 컨디션이 업되고 에너지도 절약되고 아주 좋다고 하셨네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리고요. 3335님 이분은 반대하신대요. 어느 사회나 복장은 품격에 근거하는 관습이 있는데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면 이런 품격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반대 의견 주셨는데 이분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너무 더울 땐 좀 품격을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또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의견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많이 남아있어요. 의견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자,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청주부터 가볼게요. 박유정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주입니다. 네, 자 요즘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이 정장을 빌려주는 서비스 네. 곳곳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충북 지역에서도 청주시가 네.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청년희망 날개입니다. 날개요? 네, 맞습니다. 네. 청년들에게 날개를 달아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청주시에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입사 면접 때 입는 정장을 구매하는데 부담이 크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장 무료 대여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600여 명의 청년들이 이용을 하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정장 종류가 좀 많이 있습니까? 네, 총 600여 벌 정도 어이구, 되고 있습니다. 꽤 되네요, 양이. 네, 맞습니다. 면접 때 입는 옷이니만큼 단정한 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데요. 그래서 색상은 검정색 계열이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색상이 모두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재질이나 디자인이 다양해서 각자 이미지에 적합한 옷을 골라서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네. 대여 가게를 찾은 청년들은 마음에 드는 옷을 이리저리 몸에 가져다 보기도 하고요. 또 직접 입어보기도 하는데요. 먼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얘기 들어봤고 대행업체 직원의 얘기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언제 면접이세요? 다음 주에 면접이요. 다음 주에 면접이세요? 네. 요 칠수 한번 재볼게요. 굉장히 호리호리 하시네요. 아, 네. 90 사이즈. 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네. 제가 이제 마른 체격이고 이런 네이비 색상의 정장을 딱 추천을 해주셨고 기장 사이즈도 많이 잡아주셨는데 싼 정장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비싼 정장이라고 들기 때문에 그냥 좀 걸려있는 넥타이들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대여하는 그 정장에도 맞는 그런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구두까지 있네요. 네, 구두도 마음에 들고요. 구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가격대가 보통 이제 10만 원대, 20만 원대 이제 구두도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대여가 되기 때문에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뭐 준비된 자세 같은 거, 복장도 중요하고 전에 쓰던 것들이 많이 낡아가지고 저렴하게 맞춘다 해도 한 40만 원 정도? 새로 구입하기는 좀 가격이 부담되니까 대여를 좀. 면접복으로는 블랙, 네이비, 밝은 네이비 인기가 있고요. 면접 때는 좀 짙은 걸 원해요. 학생 교복 같이 좀 단정해 보이는 스타일을 원하거든요. 여성분들도 간혹 바지들 찾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치마, 바지, 브라우스 준비해 놓고 있어요. 남자는 슈트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시면은 다 표정이 다 좋으시더라고요. 멋있으세요. 남자분들 입으시면. 나오시면 미소가 딱 지어지시더라고요. 아이고. 어떤 옷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네. 이 매장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지금 네. 유튜브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 화면 나가고 있거든요. 네. 우리 박유정 리포터가 잘 찍어 오셨는데 네. 오디오는 안 나가고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일단 화면을 보실 수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오디오까지 함께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병행해서 이 방송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유정 리포터. 네.
이렇게 정장도 빌려주고 네. 더불어 이미지 메이킹 이런 컨설팅도 함께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미지와 체형에 맞는 옷을 입고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주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자신감 있는 표정이 더해지면 더욱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대여점에서는 정장을 입고 나온 청년들에게 어깨를 곧게 펴는 법, 또 손을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은지, 미소는 어떻게 하면 면접관들에게 관심을 받을지도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전문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지만 대여점에서는 5개월 동안 청년들의 방문을 통해 터득한 이미지 메이킹 방법입니다. 예. 실제 많은 도움을 받아서 합격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청년들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이미지 메이킹 교육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이 귀담아 듣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절차나 방법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 청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담당 부서로 연락을 하면 거주지 확인과 면접 알림 문자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승인이 떨어지면 대여점에 방문을 하면 되고요. 또 길이 수선이 1시간 안에 모두 이뤄지기 때문에 당일 대여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용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점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아, 그래요? 매번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한 사람당 연간 3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거 이 사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를 좀 염려하고 있었고 네. 또 현재 아쉬운 점도 남아 있는데요. 다음은 청주시 일자리 지원과 청년 지원팀 유호준 담당자 얘기 함께 들어보시죠. 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연간 1000건, 한 달에 100건 정도를 예상하는데 과연 수요가 될까 걱정도 했었고요. 월 100건 이상 수요층이 많이 있어서 좋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청년 일자리 팀이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 조례는 만 39세 이하를 이제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연령을 좀 높여달라는 분도 있고 그 매로사항은 있습니다. 저희 운영업체는 가령 정장이 사이즈가 95, 100이다 하면 일률적으로 사이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00 중에서도 팔 길이 짧은 사람 수치를 다양화해서 여러 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형에 맞는 이 코디가 가능하다는 걸 장점으로 삼고 싶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장을 입고 첫 관문인 면접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북에서는 청년 정장 무료 대여가 청주시에서 최초로 시행이 됐습니다. 네. 수도권을 시작을 해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충북의 경우 청주시 대여점을 벤치마킹하면서 확대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위한 정장 무료 대여점이 더욱 확대가 돼서 취업을 하는데 이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주에서 박유정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화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발도 대여해주고요. 와이셔츠, 넥타이, 여성들의 경우는 블라우스까지 다양하게 이 면접 때 필요한 모든 복장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취업 준비 절차가 꽤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렇게 면접 때 어떤 옷 입고 갈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한 번 면접하기 위해서 옷을 일일이 살 수도 없고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대여점이 점점 더 확산된다면 이 취업 준비생들 또 그 부모님들의 비용 부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간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안동으로 가볼게요. 김봉원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동입니다. 네, 우리나라 9개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안동에서 지금 축하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에헤라디아 경사가 났습니다. 경사 났네요, 정말. 네, 한국의 9개 서원이 국내 14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순간 지역 곳곳에서 기쁨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그중 무려 5개 서원이 경북에 소재하고 있고요. 경북 북부권인 안동엔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영주엔 서수서원이 등재되면서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네, 그 9곳 어떤 곳들인지 좀 더 소개해 주세요. 네, 말씀드린 곳 이외에도 경주의 옥산서원, 대구의 도동서원, 함양의 남계서원, 전남 장성군의 피람서원, 이 정읍의 무성서원, 또 서산의 도남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중에 그 안동의 도산서원 그 1,000원권
뒷면에 새겨진 바로 그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겸재 정선이 그린 도산서원도가 이 천원권 지폐 뒷면에 등장하는데 뭐 앞면에 퇴계 이황 선생님이 있는 건 다들 아시죠? 그렇죠. 네, 천원 지폐 뒷면 그 안에 유심히 들여다보면 조선 최고의 유학자 이황 선생님이 떡하니 앉아 계신다는 건 아마 많은 분들 모르셨을 겁니다. 이렇게 네. 서원 부흥운동을 이끈 퇴계 이황을 배양한 도산서원, 또 그의 대표 제자 서해 류성룡을 모시는 병산서원에다 하회마을, 봉정사까지 4개의 세계유산과 세계 기록유산인 유교 책판까지 보유하게 되면서 안동은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유산의 도시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계정으로 그 서원의 이미지가 계속 떠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안동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뭐 관련해서 이 지역에서 축하 행사도 열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수하게 열렸는데요. 예. 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결정된 다음 날인 7일 일요일 아침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양서원에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축하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네. 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목걸이를 걸어주고 서원의 모습이 담긴 부채를 나눠주기도 했고요. 입장료 또한 당일 면제됐습니다. 네. 이 도산서원에서 있었던 행사 현장 소리로 담았습니다. 네. 들어가시는 거예요.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제 그 도산서원하고 안동의 병산서원하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찾아주셔서 고맙다고. 선전 많이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각시탈인데 이쁘니까 이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6년 전에 병산서원을 왔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남편이랑 왔는데 뉴스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다고 그래서 또 다시 서원을 방문하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가서 되게 자랑스럽더라고요. 안동에 처음 와봤는데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만큼 더 안동이 좀 발전될 수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산서원은 저희가 추천받아서 이번에 거의 처음 왔어요. 모르고 그냥 들어왔는데요. 그 나무에 걸려있는 종이에 순례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선비들이 걸었던 길이구나라는 거를 알고서 그러면서 한번 이황 선생님 대해서 또 생각해보게 되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안동이 처음이고 그래서 도산서원도 처음이에요. 왔을 때 등재되어 있다니 저희도 또 보람되고 이런 날씨에 붙여주신 것도 추억이고 안동 이 하회탈이 이 기억에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 도산서원 등재 기념으로 주셨다니까 추억에 남죠. 아이고, 안동의 경사이기도 하지만 이게 국가의 경사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김봉훈 리포터 앞서 네. 이 도남서원이 서산에 있다고 했는데 이게 논산에 있다는 거 좀 바로 그렇습니다. 잡아주셔야 될 것 죄송합니다. 같습니다. 네, 논산. 자, 어쨌든 등재 소식에 뭐 많은 분들이 특히 도산서원 많이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 평균 800에서 900여 명이 보통 다녀가지만 네. 이날 하루만 도산서원은 1,300여 명이 넘게 다녀갔습니다. 네. 이 그만큼 서원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함께 보고 느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사실 이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한 걸렸습니다. 10여 년 걸렸죠. 네, 맞습니다. 그간의 과정,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정길태 과장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네.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준비를 해서 2015년 1월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4월에 유네스코 자문기구로부터 국내외 유산과 비교 분석 등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반려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에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유사한 국내외 유산들과의 비교 연구를 보완해서 지난해 1월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다시 제출을 했었습니다. 금년 5월에 한국 서원이 조선사회 성리학의 증거이자 성리학의 지역적 전파에 이바지하였다는 점에 대해 탁월한 그 보편적 가치를 인정해 등재 근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지난 토요일이었던 7월 6일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이 세계유산 등재가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과 서원통합관리단과 협의해 보전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한국의 서원 이제 세계인이 지켜야 할 문화유산이 되었는데요. 세계유산으로 인정된 데 그치지 않고 서원 활용 방안을 찾은 후 더 많은 분들이 세계유산을 지키고 또 보존하는 데 힘써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봉훈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문자가 많이 들어와서요. 좀 소개해드리고 가죠. 여름에 시원하게 입고 회사 다니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재성 씨는 올해부터 회사에서 조직문화 혁신의 하나로 여름 복장에 노 넥타이 선언했는데 의외로 반응 좋고 이 자율 분위기가 한층 강화됐답니다. 눈에 거슬리는 건 잠시뿐 반바지의 편한 활동화도 금세 익숙해지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거라 믿습니다 하시면서 처음 문자 주셨어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리고요. 민경애 씨는 보는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고 갑자기 이 초상집에 갈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정말? 집에 가서 좀 갈아입고 가야 될까? 아니면 회사에다가 좀 비상으로 그런 정장은 하나 준비를 해둬야 될까? 저도 좀 고민이 되네요. 민경희 씨 처음 문자 주셨고요. 원종훈 씨,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하고 있는데 경험상 고객의 입장에서 남자 다리살이 비치는 게 썩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업무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어요. 7010님까지 소개해드릴게요. 반바지 차림에 한 표 던집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게 맞고 일의 능률 향상에도 또 개인의 건강에도 여러모로 더운 여름철 옷차림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라디오 전국 일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3시 34분 됐는데요.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강혜종 씨 날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장마전선의 소강 상태가 길어져 서쪽 위주로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전선이 북상하겠습니다. 중서부 지역 여전히 폭염특보가 풀리지 않은 가운데 무덥습니다. 지금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랐고요. 오늘 한낮의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으로 동쪽은 연일 선선합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이렇게 동해안과 제주는 이 동풍 영향으로 비가 조금 내리고 남부 내륙으로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소나기 양은 5에서 20mm 가량입니다. 내일과 모레 장맛비가 내리는데 영동 지방이 많이 우려됩니다.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 쏟아지는 곳 있겠고 시간당으로는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되겠습니다. 서울, 경기, 영서, 영남도 만만치 않은 양인데요. 20에서 60mm, 영남 해안 쪽은 100mm 안팎까지도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 그리고 내일과 모레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 또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영동과 영남 해안, 제주 쪽은 바람까지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등 17에서 21도의 분포, 낮 최고 기온이 다소 내려가서 서울 28도, 대구 25도 등 22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9도, 습도는 39%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오늘 도로는 끊이질 않는 사고에 그리고 작업 때문에 막히는 곳들이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분기점 부근 4차로와 갓길 막고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조심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이후 기흥에서 수원까지 막힙니다. 또 죽전휴게소 부근은 작업 여파로 밀리고요. 달래내 고개부터는 반포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으로 성남나들목 진출로 갓길에서 사고 났습니다. 판교부터 3km 구간 여파받고 있고요. 이후로는 광암터널에서 강일까지 밀립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장현터널 부근 4km 구간과 감곡 부근 4km 구간 모두 작업으로 정체가 되고요. 창원 방향으로 창녕 부근 5km 구간도 작업으로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으로도 작업의 영향으로 서청주 일대 4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문제를 놓고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외교부의 양자 경제현안 담당국장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한국과 미국 간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답변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윤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해 오늘 예정됐던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 단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1년 사이에 환자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비율이 시행 전과 비교해 29배 증가했다고 서울대병원 완화의료 임상윤리센터 허대석 교수팀이 밝혔습니다.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라텍스 매트리스가 또 발견됐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주 잠이 편한 라텍스 제품 중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이 발견돼 업체가 수거하도록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지역의 베테랑 기자와 함께 지역의 쟁점 현안, 주목해야 할 사건의 뒷이야기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전 지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중도일보 방원기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전도 오랜만에 연결하는데요. 최근에 어떤 이슈가 뜨거운지요? 네, 대전에서는 쪽방촌 대책이 절실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 혼자 사망하는 이들이 쪽방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가족 없이 홀로 거주하는 이들이다 보니 사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엔 한 쪽방촌 주민이 3월에 사망을 했는데 6일 만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대전에 거주하면서 사는 이들도 있는 반면 타지에서 대전으로 내려와 생활하고 있는 이들도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특히 또 대부분이 쪽방촌에 어르신들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전 지역에는 쪽방촌이 어느 정도나 많이 있습니까? 네, 인구 대비 쪽방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그래요? 쪽방 상담소에 등록이 되지 않은 거주민들도 상당하다 보니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이긴 한데요. 쪽방촌 거주민은 동구에 346명, 중구 91명, 대덕구 2명, 서구 1명 이쯤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동구에 가장 많군요. 네,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 중에 지병이 있고 고령층에 속하는 이들도 한 2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동구 정동에 밀집돼 있고 그 인근으로 인동, 원동, 소재동 등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인들은 쪽방촌을 들여다보기가 쉽진 않습니다. 저도 대전에 20년 넘게 거주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쪽방촌 발길이 닿는 데는 좀 어렵다 보니 외딴 섬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쪽방 상담소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건 왜 그런가요? 그 상담소를 몰라서 그러는지 이유가 뭡니까? 네, 이쪽이 월세가 대부분 15만 원에서 17만 원 선인데요. 예. 여기에 들어가서 그냥 거주를 하는 거죠. 그쪽에 굳이 상담소를 거치지 않고 돈만 주면 살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제 사망해도 발견되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무슨 등록 기준이 따로 있어요? 아니, 등록 기준은 따로 없고요. 예. 네. 어쨌든 상담소를 찾는 경우도 좀 저조하고 익히 들어서 봐서 알겠습니다만 거주 환경이 어떤지 좀 자세히 묘사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집안의 환경을 살펴보기 전에 가는 길 자체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네.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전 집을 올라가려면 작고 가파른 계단을 내디뎌야 하고요. 사람 한 명이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좁은 골목도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계단보다 훨씬 경사도 높고요. 네. 그리고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인 곳이 대부분이고 집안을 살펴보면 성인 한 명이 누울 수 있는 그야말로 쪽방입니다. 집안에 옷과 이불을 놓고 나면 공간이 대폭 좁아지는데요. 여름에 바람이 통할 곳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이고, 사람 하나 간신히 누울 정도로 아주 작은 곳이고 또 바람도 통하지 않는 곳이면 이 무더운 여름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그 방 안 온기가 상당히 뜨거운데요. 예. 선풍기를 갖고 있는 이들도 있는데 선풍기를 키면 그 모터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더 덥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간이 의자를 들고 밖으로 나오시기도 하는데요.
주민센터나 인근 봉사단체에서 주고 간 물 한 병이 그들의 더위를 달래는 유일한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그나마 건강한 편에 속하는 이들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쪽방촌 상담소 무더위 쉼터로 이제 발길을 옮기는데요. 아, 그런 공간이 또 따로 있어요? 예, 그곳에는 뭐 좀 시원하게 나오는데 걷는 곳조차 좀 힘겨운 이들은 간신히 집 밖을 나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이제 그늘에 따라서 그들도 함께 움직이면서 햇빛을 피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 건강이 좋을 리가 없겠어요. 네, 그 지난주 대전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한 거주민 집을 가봤었는데요. 예, 건강에 좋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약봉지였고요. 이 남성은 이제 67세인데 기흉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 힘든 일을 하면 공기가 심장에 차올라서 숨을 쉬지 못해서 일도 못하고 있고요. 이 남성분이 전부터 병을 앓고 있던 건 아닙니다. 그 방 한켠에 그의 이제 보물이 있는데요. 네. 바로 상장입니다. 이제 공사 현장에서 심폐소생술로 인부 생명을 구해서 받은 표창장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예, 그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살았지만 예, 병을 이겨내지 못해 쪽방촌까지 흘러 들어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 대전 지역 관계기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대전시는 냉 난방 용품을 항상 지원하긴 하는데요. 이 외에는 딱히 대책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쪽방촌이 많은 지역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가 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 외에도 대전에는 그 베델의 집이라는 쪽방 상담소가 있습니다. 네. 주민센터 등에서 여기로 이제 필요한 물을 지원하고 상담소는 각 쪽방촌에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요. 네. 상담소는 모든 가구를 다 돌볼 수가 없다 보니 그 지병이 있고 고령층에 속하는 200가구 정도를 추산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여나 나홀로 쓸쓸히 사망하는 이들이 있지 않을까 들여다보고 있고 여름이나 겨울에도 필요한 물품도 후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쪽방촌에 사는 분들 잘 이 지자체가 돌봐야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이 주거 지원 사업도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H 등에서 주거 지원 사업을 해주고는 있는데 사시는 분들은 보증금이 좀 문제라고 합니다. 예. 통상 이제 80에서 100만 원 가량 목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뭐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다 보니 이 금액 모으기도 좀 힘들다고 하는데요. 네네.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그들을 위한 보증금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됐는데요. 쪽방촌 사람들은 여름도 여름이지만 다가올 겨울을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당장 거주 환경을 바꿔나갈 수는 없겠지만 작은 관심의 시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팔도 기자가 간다. 중도일보 방원기 기자와 함께 이 대전 지역 쪽방촌 실태 들어봤습니다. 자, 유튜브로 많이 보고 듣고 또 글도 남겨주시네요. 김경은 씨, 말로만 듣고 상상하던 걸 유튜브로 보여주니 좋다고 하셨고, 김효량 씨, 라디오로 듣다가 유튜브로 시청하니까 새롭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뉴올미네라는 아이디 가지신 분, 대구인데 비 내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 굉장히 후텁지근할 것 같은데요. 쪽방에도 돈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하는군요.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라디오 전국 일주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매주 화요일에는 우리 땅 예술기행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보경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밖이 굉장히 덥죠? 예, 좀 덥습니다. 굉장히 어제보다는 뜨거워요. 어제보다 좀 나요? 조금 나은 것 같은데요. 바람이 지금은. 좀 있나요? 네, 조금 있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전남 화순 운주사로 떠난다고요. 이곳이 그 천불천탑 와불 굉장히 유명한 사찰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운주사의 와불 또 천불천탑을 노래한 시인들의 시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네. 운주사가 왜 운주사인지 혹시 아세요? 그 구름이 머무는 곳 뭐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구름 운자잖아요. 예.
또 뭐 나중에는 배주자 이렇게 또 이렇게 오해되기도 했는데 예. 실제로 이제 구름이 머무는 곳이라고 해서 예, 그래서 구름 위를 떠가는 어떤 배의 형상을 또 닮았대요. 예. 그래서 이제 운주사라고 이렇게 두루두루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는데 신라 말기 그 풍수설의 대가인 도성국사가 창건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네. 그 천불천탑 뜨고 도성국사가 풍수의 기운이 뭐 일본 쪽으로 빠져나간 것을 막기 위해서 하룻밤 만에 세웠다 이런 또 전설이 내려오고 있고요. 네. 임진왜란때 폐허가 됐는데 1918년에 중건이 돼서 오늘에 이제 이르고 있습니다. 그 천불천탑과 와불 또 큰 배를 닮은 지형지세가 아주 독특한 정치를 자아내는 유일한 사찰인데 전라남도 화순군 도안면 영귀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뭐 이미 보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과연 시인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시로 옮겼을까 참 궁금합니다. 네, 먼저 예. 그 김창완 시인님의 그 운주사 돌부처님께 말걸기라는 아주 친절한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네. 김창완 시인은 1942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전남 신안 출신이세요. 73년에 등단하시고 76년에 반시라고 하는 동인지 활동을 하셨어요. 반시동이요. 예. 예. 이거는 그 어려운 어휘나 문법 파괴 이런 시가 아니고 대중들의 눈높이에서 쉬운 말로 시를 써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런 분들입니다. 네. 시를 한번 감상해 보시죠. 예, 제가 먼저 낭송하겠습니다. 운주사 돌부처님께 말걸기 김창완. 어느 별에서 망명온 난민인지요. 온몸 가득 마마자국 덕깨진 몰골에 집도 절도 없이 노숙자로 사시는 영구산 운주사 돌부처님들. 왜 하필이면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이 막대먹은 세상에 오셨는지요. 아낙네가 콧대어 속꽃 속에 감춰도 없어도 없지 않고 있어도 있지 않으니 숨쉬지 않고도 영겁으로 가시며 아등바등 사는 이들 깨진 꿈 주어 개떡탑 거지탑 유광탑 쌓아놓고 어느새 내 맘속에 기척 없이 들어와 탐욕덩어리 모아 돌탑 천기 쌓더니 지쳐 널브러진 우리 삶의 너럭바위에 마마자국처럼 천문도 쪼아놓고 그 위에 누워 밤낮으로 하늘만 보면서 왜 혼자 빙그레 웃는지요. 혹시 고향 별이라도 찾았는지요. 아니면 여기가 극락인 걸 깨달았는지요. 글쎄요, 이 운주사 이 천불천탑의 특징을 고스란히 이 시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영월 창녕사터 500나한상 소개해 주셨는데 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창녕사터의 500나한상은 이제 어떤 금국의 경지에 올랐다라는 어떤 나한의 네. 전신상을 조각한 건데요. 운주사 천불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뭐 전신상도 있고 반신상도 있고 좌상, 와상, 입상 이렇게 예. 굉장히 다양한데 이게 왜 만들었는지를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여기서 그냥 자기들 나름으로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다양하게 어떤 자기 개성껏 조각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나만의 불상.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500나한상은 이제 화강암 재질로 만들어져 네. 있고요.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운주사 천불상은 화강암처럼 단단한 재질이 아니라고 그래요. 예. 예. 그렇게 또 재질의 특징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 운주사 천불상은 그 여러 번의 그 학술 조사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 밝혀지지가 않고 있대요. 네. 그 뭐 제작 연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작자 등이 안 밝혀져서 그래서 여러 또 가지 미스테리. 상상이 들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백제 부흥운동 이렇게 연관짓기도 하고 아. 뭐 조선 말에 미륵세상을 꿈꾸던 백성들이 와서 예. 뭐 만들었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저는 이 화순의 운주사 아직 안 가봤거든요. 네. 이 설명 들을수록 좀 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천불천탑은 지금 다 남아 있지는 않고 예. 석불 93구 이 중에서 온전한 거는 이제
57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석탑은 21개가 남아 있는데 요것도 이제 완전한 거는 18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경내에 들어서면은 이제 그 구층 석탑이 먼저 보이고요. 네. 그 뒤로 이제 사방에 크고 작은 석굴들이 눈에 띄고 그 돌틈이나 바위 아래 비스듬히 기대고 서 있는 각종 불상들이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크기도 뭐 수십 센치에서 10m까지 이르는 이렇게 다양한 크기고 못난이 인형들을 닮았다고 그래요. 탑도 무슨 뭐 이 둥그런 호떡처럼 생긴 이런 네. 원형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탑도 있고 무늬도 굉장히 다양하고 뭐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모습이 다 다르듯이 네. 이 탑도 불상의 모습도 다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와불이 또 유명하잖아요, 이곳에. 네, 뭐 와형 석조 열애불이라고 정식 명칭이 그건데 네. 그 와불이 자리한 곳은 그 대웅전 서편에 있는 언덕 꼭대기래요. 그 오르막길에 나타나는 너럭바위에 석탑이 이제 우뚝 서 있고 너럭바위 아래로 이제 불상이 무심하게 앉아 있거나 서 있는데 네. 뭐 팔 없는 거, 코 없는 거, 몸통 없는 거, 다리 없는 거, 뭐 전쟁 부상병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 석굴들이 있는데 이와는 달리 와불은 두 불상이 부부처럼 나란히 하늘을 보고 누워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와불이 유명한 거는 원래 그 와불로 조각한 게 아니라 조각한 다음에 등 쪽을 떼어내서 세워놓으려고 했던 건데 예. 무슨 사연인지 떼어내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사실 때문에 전설이 또 여러 가지 주저리 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걸 세우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다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운주사에게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 한 편 또 만나볼까요? 예, 짧은 시를 한 편 만나보시죠. 예. 정호승 시인의 풍경 달다라는 시입니다. 풍경 달다. 정호승. 온주사 와불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 가슴에 처마 끝에 풍경을 달고 돌아왔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바람이 불어와서 풍경 소리가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이 반전인데요. 이게 또 마음을 좀 쿵하게 울리네요. 맞습니다. 어떤 예. 시의 기법이기도 하죠. 정호승 시는 뭐 워낙에 인기가 많은 뭐 국민 시인이라고 그렇죠. 일컬어도 부족함이 예. 없을 정도로 그 인기가 많은 시인이신데 73년에 데뷔를 하셨어요. 예, 그리고 뭐 16권 정도의 시집을 내신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시인이시고 네. 그 재밌는 거는 앞서 소개드렸던 그 김창하 시인과 함께 76년도부터 반시동인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쉬운 말로 네. 시를 만드셨어요. 예, 그런 어떤 문학적 의지가 아무래도 엿보이죠. 예, 인기 시인 정호승 시인 많은 가수들이 노래로 불렀잖아요. 이분의 시를.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양희은 씨, 뭐 김광석 씨, 예, 그 여러 많지만. 노래 중에 개인적으로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어떤 노래? 제가 이제 마음에 좀 와닿는 거는 네. 그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노래를 떠난 불러주시죠. 아유 제가 또 글쎄요. 준비 안 되셨구나. 예. 네. 어려운 노래라 또. 예.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오늘 전남 화순의 운주사와 또 천불천탑에 얽힌 이야기 시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김보경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문자 주제가 여름에 시원하게 입고 회사 다니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문자들 주셨는데요. 7969님 모든 것이 많이 바뀐 요즘 더운 여름 반바지로 출근 괜찮아요 라고 하셨어요. 넥타이에 양복 너무 답답하고 일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어쨌든 이 반바지 차림의 출근 마음에 든다는 분들이 더 많았네요.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물 받으신 분들 게시판에 올려놓고 또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3시 5분 다시 올게요. 아나운서 이규현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